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파트너 회원관리팀입니다. 오늘은 2018년 3월 21일입니다. 피터 린치의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13번째 설명드릴 차례. 피터 린치가 선호하는 기업의 13가지 특징을 다뤘었죠. 13가지 특징에서 저번 시간에는 4가지를 먼저 살펴봤는데요. 그 기업의 이름부터 그 기업이 하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주목을 받지 않는 그런 형태를 따지고 봤었죠. 그래서 혐오스러운 사업과 음울한 사업을 하는 회사까지 살펴봤습니다. 사실 여기서는 또 그런 회사, 그런 유사한 어떤 형태의 회사를 한 가지 더 소개를 하는데요. 유독 폐기물이나 마피아와 연관이 있다고 소문난 회사, 유독 폐기물 쪽이나 마피아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회사를 또 선호하는 겁니다. 그런 심리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패턴들을 소개한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였고, 이번 시간에는 추가를 더 해서 이번 시간에 이제 5번째, 분사한 회사. 시카고 로하이드에서 분사한 세이프티 클린. 세이프티 클린은 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적 있죠. 세이프티 클린 회사. 이 회사가 인터스테이트 백화점에서 분사한 토이저러스처럼 큰 회사에서 떨어져 나와 독립하면서 엄청난 투자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도 많다. 몇 년 전에 합병한 다트 앤드 크라프트는 다시 다트와 크라프트로 분리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쭉 여러 회사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대규모 모기업들이 굳이 회사를 독립시켜서 이 회사의 경영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을 만들진 않겠죠. 그래서 분사한 회사의 경영 문제는 결국 모 회사에서 평판에 흠집을 내기 때문이겠죠. 따라서 분사하는 회사들은 대개 재무제표가 건전하고 독립된 회사로 성공할 요건을 잘 갖추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독립을 승인받아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 신규 경영진은 비용 절감과 창의적인 경영 전략을 추구하며 장단기 수익을 높인다. 다음은 최근 분사한 기업 중에 실적이 우수한 사례와 그렇지 못한 사례로 쭉 목록을 제시합니다. 이래서 분사한 회사에 대한 특징으로 피터 린치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봤었고요. 아무래도 펀드 투자 펀드 매니저이다 보니까 지금 설명드린 부분, 기관 투자자가 보유하지 않고 분석가가 조사하지 않는 회사, 이런 회사를 먼저 매수해서 지속적인 어떤 상승의 초입 부분에 매수를 하길 원하는 겁니다. 피터 린치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부분까지 따라하기는 기업 탐방이나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할애할 수 있는 그런 제한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참고하셔서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성장 정체 업종이라고 하는데요. 8번째, 성장 정체 업종. 7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심지어 이제 마피아까지 개입이 돼 있다라고 소문이 나는 그런 정도의 회사, 그런 회사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유독 폐기물.
네, 그런 회사와 연관이 있다고 소문난 회사. 성장 정체 업종, 이게 좀 역발상적이죠.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왜냐하면 고성장 업종에서 잘 투자를 해서 성장 기업을에 대한 주가 성장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 당연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한 것이고 이상적인 것인데, 오히려 피터 린치는 좀 반대로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저번에 이제 고성장 주식을 당연히 필수적인 분야에 이제 매수가 된다고 하는 건데요. 그때 표현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 표현보다도 그렇게 표현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 전에 지금은 이제 선호하는 그 기업에 대한 그 13가지 특징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고성장하기 전에 단계에 매수하는 회사를 더 선호하는 것이고, 혹은 이제 고성장 업체의 그 구조, 그 바운더리, 여러 너무 심한 경쟁 업체가 존재하는 그 회사들에 인해서 정말 주가 성장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아예 성장 정체 업종에서 주식을 발굴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겁니다. 피터 린치 입장에서는. 그래서 사람들은 고성장 업종에 투자하기를 원하지만, 고성장 업종은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분야다. 나는 고성장 업종보다 플라스틱, 나이프나 포크 제조업체와 같은 저성장 업종에 투자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장의업체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장의업체처럼 성장이 정체된 업종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만 말이다. 성장이 정체된 업종이야말로 대박 종목이 탄생하는 곳이다. 흥미진진해 보이는 고성장 업종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정작 스릴이 넘치는 일은 주가 하락을 지켜보는 일밖에 없다. 1950년대 카펫 업종, 60년대 전자, 80년대 컴퓨터, 이런 업종들은 한껏 사람들을 들뜨게 하고 한 고성장 업종이지만, 여기에 종사한 크고 작은 수많은 회사들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인기 업종에서 제품이 하나 나올 때마다 MIT 졸업생 수천 명이 달라붙어 대만에서 더 싸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냈기 때문이다. 한 컴퓨터 회사가 세계 최고의 워드 프로세서를 만들어내면 다른 경쟁 회사 10개가 1억 달러를 들여서 더 나은 제품을 설계하고 8개월 후에는 시장에 내놓는다. 이렇게 숨가쁜 경쟁은 병뚜껑 제조업체나 쿠폰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 드럼통 재생업체 또는 모텔 체인 업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SCI, 장의업종이었죠. 이 회사가 크게 성장한 일이 없다는 사실에 오히려 덕을 보았다. 미국 장의사업은 성장률이 겨우 연 1% 남짓이다. 부지런히 움직이는 경쟁자들은 모두 컴퓨터 업종으로 가버렸다. 그러나 장의사업은 고객을 기반으로 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업종이다. 특히 지루하고 혐오스러운 일을 하는 성장 정체 업종은 경쟁에서 자유롭다.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SCI가 잠재적인 경쟁자를 방어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SCI의 경우처럼 계속 사세를 확장하며 시장 점유율을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 SCI는 이미 미국 전체 장의사의 5%를 보유하고 있다. 앞으로 10%나 15%를 보유한다 해도 이를 막을 경쟁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와튼스쿨 졸업생들이 SCI의 사업에 도전할 리도 없고 주유소 폐유 처리 사업을 벌일 것이라며 증권사 친구에게 자랑할 일도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에서 유사한 사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인선 ENT라는 회사입니다. 인선 ENT는 동사는 이제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중간 처리 사업, 폐자동차 해체 재활용 사업, 파쇄 재활용 사업 등 친환경 자연 재활용 사업을 영위한, 그래서 건설 폐기물 분야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비계획
비계 구조물 해체에서부터 건설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중간 처리, 순환골 재생산, 폐기물 최종 처리, 매립까지 폐기물 일괄 처리 기술 및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량, 중간 처리량 기준 1위 업체인 것이죠. 그래서 2014년 이후에 수도권 지역 폐차 처리대 수에서도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가 피터 린치가 전에 원했던 그런 기업의 형태가 될 수 있겠죠. 코스닥에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이 회사의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 당기 순이익의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순이익의 적자에서 2016년에 이제 흑자로 전환이 되면서 2015년, 16년, 17년 이 사이에 주가가 되게 상당히 안정적으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죠. 여기가 지금 2014, 15, 16, 17, 18년에 지금 들어온 주가의 패턴인데요.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우상향으로 성장하는 모습. 네, 이런 모습으로 인선 ENT를 한번 사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지속해서 또 이 13가지 특징 중에 나머지 부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